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도 이제 지난 강의 이어서 종합해보려고 이제 맨 처음부터 경력이부터 용신까지 하다 보면 하나씩 도움이 되는데요. 사주를 이제 제가 하면서 꼭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건 이제 지난 강의에 했던 얘기인데, 사주에서 제가 중시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따질 때 제가 예하고 월지의 관계를 봐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따지냐. 나머지 세 개만 따지면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지지 전체가 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차후 따지는 게 이것이지, 이게 1순위죠. 실제는 여기서 거의 다가 강약이 정해져요. 얘와의 관계에서 벌써 한 50%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얘 따지면은 거의 한 90% 나오게 돼요. 얘는 참고로만 쓸 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저는 고향이 이제 강원도인데, 여기 땅이다 치고요. 감자가 이제 막 순이 올라왔다 치자고요, 이렇게. 제 친구는 이제 감자 농사를 잘 짓는데, 맛있게 하죠. 이런 감자, 저런 감자. 걔는 이제 워낙 농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 나와서 회사 근무하다가 간두고 벌써 한 15년 넘었을까만 농사만 짓고 막 재밌어 한단 말이죠. 자기가 잘 지면 막 사먹 먹으라 그러고 또 장사도 하죠. 근데 얘 말이 참 재밌는 게, 올해는 감자가 이게 참 잘 자라는데 잎은 좋은데 뿌리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잎은 별론데 뿌리가 많다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감자의 목적은 감자를 구하는 거지 이 잎은 아니란 말이죠. 배추를 심었다 치자고요. 배추는 잎이 좋아야지 뿌리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뿌리가 이만큼 길고 배추만 하면요, 이거 망하지요. 근데 사주에서는 역시 지지를 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뿌리예요. 나무가 자라려면은 그 나무가 항상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 밀사하듯이요. 뿌리가 아주 깊으면은 모진 세파에도 다 견뎌낸단 말이죠. 뿌리 없으면 이게 딱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강약을 따질 때 지지를 참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월지를 제일 중시한다. 이게 이제 그 강약 정할 때 기준점이에요. 한 예로 천간에 이렇게 뭐 신 있어봤자 여기에 뿌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예 비교가 안 되게 목이 강한 케이스죠. 그래서 위에 거를 별로 보지 마세요. 이거 모르고 그냥, 자, 오행이 금이 4개, 목이 4개, 이랬다가는 강약의 강자도 모르고 약자도 모르게 돼요. 또 한 가지, 통변성으로 비견이 4개, 재가 4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 가지고 계산됐으니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 가지고 파악된 게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사주 명리학이 아니고 무슨 뭔 숫자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중에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강하다, 무조건 약하다.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한 예로 이러한 케이스에도 역시 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볼 때 각각의 이 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각자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용신을 구해도 이 용신이 지지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 간에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지지에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뭐 차용했다. 그 중에서 뭐 지장간을 찾았다. 물론 용은 있지만요. 크게 아주 힘이 세지는 않죠.
기왕이면 여기에 있는 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용신이다.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용신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뿌리 얘기예요. 지지에 뭔가 뿌리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차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갑부터 개까지 쫙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자부터 가서 해까지 공부하죠. 자, 갑은 양이고 음이래죠. 근데 실제는 이게 간이고 이게 지라면 간은 하늘에 있는 별의 표시니까 얘는 전체로 볼 때 음양만 따지면 얘가 양이고 얘는 음이에요. 양 중에 갑은 양양이고 양 중에서 음이란 얘기죠, 이게. 지지는 전체가 다 음인데 거의 다 달리는 게 달려. 근데 그 중에서도 자는 양이고 축은 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계속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본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이 조금 쉬워져요. 이거 없이 강약 따질 때 헤매다 보면요 아주 힘들어지죠. 어떤 분들 간단하게 이거 보니까 금이 2개다. 그 다음에 목이 2개다. 자가 그러니까 수가 2개, 토가 2개. 다 알맞게 돼 있네. 어쩌다 보니까 이거죠. 소가 뒷걸음질 집어넣는 식인데 지를 잡아봤자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싹 바꿔버려야지만 용신에 대한 개념 설명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이 필 때 안 필 때도 뿌리가 튼튼하면 잘 피어요. 자, 제가 이제 자연 현상을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주를 공부하려면 원래 용어들이 참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난해한 용어가 지금 볼 땐 참 난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평상어였단 말이죠. 지금 볼 때는 그 언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건데 우리가 쓰는 평상어로 바꿔볼게요. 감자를 심으니까 잎이 나잖아, 그죠? 근데 뿌리가 막 생기는데 뭔가 막 열매가 생긴단 말이죠, 열매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 겨울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겨울을 지내려면요 흙을 덮어줘야 돼요. 왜냐니까 추위에 견디려면 당연히 흙을 덮어야지만 뿌리가 얼지 않거든요. 자, 겨울에는 그러면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이 진흙 덮으면 또 얼어버려요. 마른 흙을 덮어야죠. 감자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봄에 여름에 심어서 날 때 당연히 어떤 물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태양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그 장마가 잘못 지고 나면 감자가 푹 썩는 케이스가 있죠. 저 친한 분이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이사 가셔가지고 사시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감자밭이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분하고 여러 명 놀러 갔는데 감자를 캐다 보니까 썩은 것도 있고 막 나온 거예요.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썩은 거예요. 그럼 물도 너무 많으면 썩잖아, 그죠? 이 자연 원리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또 하나 있는 게 전체 바위가 너무 많으면요. 감자를 큰 바위 속에 심으면 그 속에 감자가 다 있는 건 알지만은 어떻게 캐나요, 이거? 바위 하나 캐봤자 감자 2개 나온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경금이 많으면 또 안 되고, 세 번째는 자, 땅이 있는데 땅이 참 비옥하고 옥토가 좀 좋아요. 너무 덮어버리면요. 장마가 지든 사방 황사가 지든 해서 땅이 너무 높아지면은 잎이 피질 않아요, 얘가. 잎이 나와야지만 뭔가 광합성 해가지고 뭔가 뿌리가 내리는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성의 핵심은 뭐냐? 전반적인 조화지요. 조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 그 자연 이치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드디어 많이 발전이 하게 되는 거죠, 사주가. 근데
자, 자연 현상하고 비교한 이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한다면은 안 된다는 개념이죠. 사주에서 또 용신이, 요새는 또 이런 말 하죠. 용신은 필요 없다. 이런 황당한 세상이 왔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주를 풀면서 용신이 필요 없다면 말이 되나, 이게? 차라리 자기가, 나는 용신을 잡는 것이 참 난해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만인데, 용신 필요 없다. 이게 한국 실정이 이게. 사주는 다 필요해요. 볼까요? 금방 감자 얘기요. 막 순이 났단 말이죠.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전체 바위가 좀 많아요. 그럼 채취를 해야 되는데 바위를 좀 제거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얘를 제거하는 것이 용신이에요. 흙이 있고 잎이 다 있는데 너무 더워요. 땅에 물도 없고. 이러면 얘에 필요한 물 주는 게 용신이에요. 뭔가 살리자는 개념이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썩을 상황이다. 그러면 마른 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용신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참 맞춰져면 돼요. 요새는 이제 비닐하우스 이제 많이 하잖아요. 비닐하우스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에요. 온도 맞추자, 뭐 맞추자. 다 맞추니까 많이 자라더라. 자,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겨울에 수박을 먹는 시대에 용신이 필요 없다. 용신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용신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죠. 이거 용신을 필요 없다 하면요. 사주를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저번에도 들었고 요새는 뭐 시중에서 그런 말이 많다길래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주를 강의하면서 용신이 필요 없다 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사주를 볼 때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통근 그런 개념이에요. 간목이 지지에 인을 얻으면 계라, 등갑, 말로 막 써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돼 있으면 옛날에 이런 말 했다고요. 간목이 한자를 풀면요. 호를 타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타고 한자 풀이면 이렇게 돼 있어, 정확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사주에서는 그거거든요. 범이니까 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이 호랑이를 타면 개라 등갑하여 아주 튼튼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막 은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간목 밑에 인이 있으면 튼튼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갑이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쓴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천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요. 이것은 뿌리에 무엇이 있냐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얘도 비교할 수 있겠죠. 얘는 여기에 있는 진 중에 무토에 딱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경금은 여기에 또 경금이 있어요. 또 뿌리를 두고. 간목은 뿌리가 없잖아요. 탄이 여기 있는 건 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슷한 걸 하나 뿌리를 두었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간목은 인과 호랑이와 용을 타면 좋고 이러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요. 만약에 이 진이 없었고 다른 게 있었다 그럼 간목은 잘못하면 썩어버려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뭐 한 자가 왔다 이러면 뿌리가 없네요. 뿌리 없는 식물은요. 장마 때나 지구가 조금 안 맞으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뿌리 없는 건 저기 가면 있죠. 사막에. 사막 가면 선인장이 참 뿌리가 없어요. 두 번째, 저희 사무실도 있지만 이 난초도 참 뿌리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뿌리가 없는 식물, 특히 난초는요, 참 키우기 힘드네요. 조금만 안 맞으면 이게 애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저희 이제 친한 분하고 저희 사무실은 재밌어요. 이렇게 한의원도 있고 호흡장도 있고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연구를 막 하다가
한약 액기스를 보고 나머지 시커먼 거를 그냥 뿌려봤어요, 이렇게. 사네요? 죽어가던 게. 그래서 가만히 보고 느낀 게, 이거 비싼 것만 먹네요. 비싼 거 지금 사는 거예요. 조금만 안 맞으면 가네. 이게 뭐냐? 난초는 뿌리가 없어서 상당히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뿌리 튼튼한 거 있죠. 잡초가 그래요. 노래 가사에서 잡초가 있지만요. 잔디라든가 어디 뭐 심었을 때요. 아무리 제거하고 제초제 뿌려도요. 잡초는 항상 뿌리가 튼튼해서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와요. 모래로 쫙 깔아놓은 한 1000평의 땅이 있다. 저희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운동장 어릴 때 막 이게 끌고 다니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로 다 만들어놨는데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나라는지 모르지만 잡초 또 생겨요. 잡초 또 뜯기. 그런데 이 1000평을 가만히 놔두면요. 불과 한 3년만 지나면 그냥 잡초가 이만큼 자라는 땅이 돼요. 저도 산속에 제가 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 산속의 땅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보니까 세상에 한 10년이 지나니까 강산이 바뀐다고 풀이 말이에요, 풀이. 평지가 아예 안 보이는 얘기죠. 사주가 그러한 게 이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하면 뭐든지 튼튼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배추, 파,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뿌리가 없으면 운이 잘 맞아야 펴요. 운이 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잘못돼서. 뿌리가 튼튼한 사주는요. 운이 나빠도 잡초같이 피어나요. 이런 얘기죠. 사주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자, IMF가 왔다 치자고요. 뿌리가 튼튼하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좋다. 나는 지금 대기업 부장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간뒀지만은 새롭게 하겠다. 막노동도 해요. 열심히요. 그러면서 또 이 속에서 하다가 다시 또 반장이 돼서 또 시작을 해요. 또 막 올라가죠. 이게 잡초죠.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부장을 하다가 회사가 사라져서 망해서 나왔다. 그냥 무너져 볼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장 직함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볼까 하다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방이 병나고 사방이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잡초 같은 인생이 나쁜 게 아니고 여기 뿌리 얘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외향적인 것 말고 내부에서도 항상 있어야지만 그게 되듯이 제가 이제 사주 뒤에 편에 가다 보면요. 이게 방송 강좌니까 사람들도 좀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이해하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뿌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게 통근이죠. 자, 처음에 했던 것이 월령이거든요. 뭐냐면 달의 기운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이 뜻은 이거죠. 감자는 겨울에 태어났다. 이게 죽어요. 아니면 땅속에 가만히 묻어놔야 된다고요. 땅을 한 1m는 파고 놔둬야지만 얼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지나서 다시 이제 농사분이 돼 있어요. 친구도 이거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봤어요. 겨울에 땅을 한 1m를 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자, 이제 그 틴을 막, 씨 감자를 막 놔둬요. 그리고는 한 1m를 덮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걸 왜 땅을 그렇게 파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거긴 강원도는 추워서 1m는 돼야지만 얘네들이 버틸 수 있다. 아니면 온대요. 그러니까 1m를 판대요. 그러면 아예 1m 파가지고 그냥 시간도 다 놔두면 자연이 나겠네. 그러니까 얘가 날 보고 한 얘기가 농사도 모르는 게 그거 한다고. 니는 호흡이나 하라고. 왜 이러니까 이게 1m면은 감자가 필 수 없대요. 그래서 흙을 걷어야 되는데 딱. 그러니까 다 꺼내서 다시 흙을 조금만 덮어서 심어야 난다. 그래서 얘가 사주도 모르는 애가 사주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 현상에서 참 많이 배울 게 있는 게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요. 사주 원리가 더 이해가 쉬워져요, 굉장히. 농사 짓는 분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많이 이해가는 게 이 친구한테 난 많이 배웠죠. 근데 아마 이 친구는 내가 자기한테 배운 것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물을 계속 줘야지니까 그게 아니래요. 장마 때는 빨리 물 빼야지 물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은 게, 그럼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해왔던 공부하고 아주 매칭이 되더라고, 이게. 이 원리가 이 원리인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일이 갔다 보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갑목이나 을목에 태어난 사람이 지지에 수가 많으면, 아니면 신자진 합수를 만나면 지지에 이게 있으면은 사람이 죽어도 관이 있으면 관이 사라진다. 이 관이 떠내려간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관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걸 내가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이러한 기운에 태어난 사람은 수기운과 좀 친해요. 그 수맥을 땡기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겠죠. 근데 이런데 안 심었으면 또 괜찮아. 요새는 관 안 떠내려가요. 요새는 다 세멘트로 다 해놔요. 여기 있던 관이 절로 갈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 얘기와 그 다음에 이 태양 얘기 두 가지는 참 재밌는 거죠. 지금은 제가 감자 얘기했는데, 자, 특성에서 뿌리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배추예요. 배추는 뿌리가 너무 많으면요, 안 되고 오히려 잎이 많아야 된다고, 굉장히요. 근데 이 배추의 근성이 있는데 반대로 너무 뿌리를 많이 심었다. 이러면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끔 이제 아주 그 차이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했다가는 우리가 공부할 때, 도대체 이거 이해 안 간다라고 되는 거죠. 자, 토종벌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재미삼아 산에다가 이렇게 놔뒀어, 땅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분봉을 하죠, 분봉이요. 나중에는 하도 분봉을 해서 벌통이 아닌데도 막 벌이 있는 거예요.